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당명 더불어만저당이라든지 더불어미투당이라고 지칭하면 그것은 국회 협치에 반하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논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군관계 규정에 따르면 병증이 심해서 민간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고, 두 번째, 1시간 정도의 간단한 무릎 수술과 3일의 입원을 거쳐서 19일의 병가 과정에 보좌관이 수차례 전화를 할 수 있는 병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가족들과 떠나서 군 복무를 해야 했던 장병들, 지금 하고 있는 장병들,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세대들, 특히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불편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감정이 드실 텐데, 총리님,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 그런 의무라고 누구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당연히 4대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죠. 예, 총리님께서는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당명 더불어만저당이라든지 더불어미투당이라고 지칭하면 그것은 국회 협치에 반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행정을 통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국회에서 가끔 정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는 정쟁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민생, 경제, 특히 코로나19 등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맞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첫째 날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탄핵당이라고 비하하는 지칭을 사용했어요. 저는 그거 협치를 부르짖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검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이 국회의사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민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님, 국민 갈라치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경영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주인과 세입자, 친일, 반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정책, 국민들 한쪽을 갈라놓으면 어떤 정치적 이익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총리님께서는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계속 갈라치는 이런 상황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정을 통할하는 지도자로서 지금 이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총리님,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는 어떤 정책이나 또 주례회동을 대통령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제안 말씀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제가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을 하셨죠. 그때 제가 두 가지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총리와 통합총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기조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의 그 통합 노력이나 협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2020년도 9월달에 친일 반일 그러고 이거 참 국민들 갈라지지 않고 내 사람 내 편 챙기지 않고 모든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을 편가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지하는 국민들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로 출범하면서 그 위원장께도 비대위원장께도 지금 당 대표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위원장님께도 좀 같이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자는 제안도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와 또 통합 그리고 야당과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상황 인식이 좀 아니하신 것 같아요. 국민을 대통령께서 왼쪽 끝에 서서 한쪽 편만 챙기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을 통할하는 리더께서 좀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다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총리님, 기업인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능하면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권의 너무 과도한 노조 친화 정책입니다. 얼마 전 군산의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99명을 하고 그날 한 690명 정도가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코로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 저지에 나섰는데 그중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관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혔어요. 그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 여러 사업장에 민주노총의 조합원 우선 채용, 부당한 인사개입,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해주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을 저지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28건의 관공서 점거 농성이 있었어요. 12회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가 가석방되고 지난해 연말에 특별사면됐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한 어떤 집회에서는 90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52대의 경찰버스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유럽의 좌파 정권들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입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상관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대전구지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하는 민노총의 일부 노조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유세지원장에 찾아가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개가 주인을 물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의 불법 집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에서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예, 총리님께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도 적절하게 제지가 돼야 된다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성훈 의원님 말씀만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그런 것 아닌가 오해하실까 걱정됩니다.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와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속영장을 행정부에서 청구했는데 사법부에서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수리가 안 됐다면 저는 그 내용은 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관여하는 시대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총리 제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말씀하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한상준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사면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기업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노조 지도자를 사면할 수도 있고 정치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매우 절제 있게 운영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면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면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이 맞는다면 그런 것을 한쪽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표현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민주노총이 왜 민주당 지도부에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촛불혁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을 보태줘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제 말씀 좀 잠깐 들어주세요.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제가 아는 김상훈 의원님하고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언론에 그것은 수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유감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나 리더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땅치 않은 말씀들도 자주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조의 그 사회적 책임,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노조가 특히 노조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노조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또 제3의 노총이든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노조의 집회가 14,700회 정도 이런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보다 2배가 더 집회가 많아졌어요. 각 집회 현장에서도 경찰 공권력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조가 불법 집회를 계속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뭐 가능하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그런
이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불법 집회가 자주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권 임기 말 2022년도에 드디어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1인당 2,060만 원의 빚을 져야 돼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가 부채 40%에 육박하자 나라 국간이 다 비인다. 이거 왜 다음 정권에 증가하느냐라고 일가를 했는데 지금 국가 부채 이대로 둘 겁니까? 이대로 두고 싶지 않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은 씀씀이는 좀 줄여야 되겠고 수입은 좀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해서 그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참으로 이 국가의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국가 부채를 억제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채를 물려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나 야나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 8월 달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 귀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빨리 추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경도 하고 또 내년에도 재정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재정 준칙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는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망했지만 정권만 살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와 같은 제도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임대차 제한, 유례를 찾아보기 위해 없는 그런 선례를 이미 시행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어느 한켠의 국민만 위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정권, 합리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용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발언, 정말 민생 현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청와대에 진솔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청와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는 그 총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고요. 말씀을 잘 들어주십니다. 아무튼 처음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를 함께 아우르고 함께하는 그런 국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잘 보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